어르신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패대기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이자 대전시 유성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민병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인물 탐구 시간인데요. 예. 먼저 우리 대전 우리 시민들에게 또 유성 유권자에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병주 국회의원입니다. 유성의 딸로서 그 딸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제가 딸을 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딸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유성구 주민을 보듬고 보살피고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사회자 이 직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뭐냐면은 지금 비례대표 제가 알기로는 새누리당 1번, 네. 1번에 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네. 새누리당 전체 비례대표를 총 뭐라 그럴까요? 그분을 보면은 새누리당을 알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징적인 인물인데 네, 지금 국회의원 거의 한 3년 6개월 하셨죠? 네, 했습니다. 국회의원 해보시니까 굉장히 좋아요. 어떻습니까? 좋다는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보람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비례대표를 하시고 나서 예, 한 번 더 하시려고 지금 유성의 지역구를 지금 오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이라는 그 직이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국회의원이라는 직이 좋아서라기보다도 네네. 제가 좀 더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우리 시청자 질문을 제가 몇 가지 우리 민 의원님이 오신다 그래서 받았거든요. 네,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세요. 네. 아니, 민 의원님이 대전하고 무슨 연고가 있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대전 유성에 와서 국회의원 다음 출마를 하신다고 하느냐, 예,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으셨죠. 초창기에 많이 예, 들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제가 사실은 지금 본적이 대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태어나기는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님은 서울 분이라 이제 서울이 연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91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오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대전에서 살았고요. 유성에서 산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92년에 하면서 본적을 대전에다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딸들이 둘 다 대전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제2의 고향이 대전이라고 저는 그렇지만 제 딸들과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유성구를 보면 20년 이상, 25년째 지금 살고 있는 유성이 뭐 고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뭐 거기다가 본적까지 있으면은 제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예, 한번 해소를 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의장님, 우리 민병주 의원님이 지금 오늘 우리 패대기쇼에 나와 계신데 네. 면전에 두고 프로필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그랬다요. 민병주 국회의원 민병주 56세입니다. 이화여대를 졸업하시고 유성 원자력 연구소에 20년간 근무하면서 아버님을 지금도 92세에 되는 아버님을 모시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의 민생 119 부본부장을 하면서 유성 지역 당협위원장을 지금 보고 있죠. 그리고 이분이 뭐를 해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전국 신문에 나왔을 때 중소 원자로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그거를 중동 지역 내지는 동남아 지역에 수출하는 거로 봐주고서는 그때 신문에 나온 거로 보면은 약 3조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분이 굉장히 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로 인해서 여성 과학자 대표로 해서 비례대표 1번을 받았죠.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프로필을
짧게 소개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하고 우리 패널들에게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성이 이제 분구가 지금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분구가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네. 아직은 확실치가 않고요. 뭐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10월 중순까지 선거구 획정이 끝나야 네. 됩니다. 그런데 그 어제 나왔죠. 정계특위에서 인원수는 300명으로 네. 하되 나머지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다 넘긴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안에 비례대표 수나 지역구 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그러면 우리 생각합니다. 민 의원님은 분구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왜냐면 제가 처음에 유성구 당협위원장 맡을 때 유성구 분구 얘기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예, 꼭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예, 아니다.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요. 유성이라는 곳이 연구단지가 있고 과학자들이 많이 있고 또 제가 오랫동안 살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상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하고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는 벌어지겠네요. 분구가 안 되면 그럴 가능성이 분구가 되면은 그럼 서로 비껴가나요? 그거는 분구가 된 이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과연 두 분이 현역끼리 붙을까? 막 이런 게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아요. 예, 조금 더 근데 또 민병주 의원이 그 대덕 특구를 진압 버리고 딴 데로 가면 그것도 모양이 이상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래 제가 아직 분구도 안 된 일을 가지고 뭐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우리 선치영 충청신문 우리 부국장님 네. 모처럼 나오셨는데 네. 뭐 질문 좀 한번 해주시죠. 예, 먼저 민병주 의원 이렇게 사석에서 뵈니까 좋고요. 정치부 기자로서 그 공식적인 자리나 이렇게만 보다가 보니까 오늘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칭찬은 드렸습니다. 이쁘게 찍어주십시오. 한 1년이 좀 넘은 것 같으네요. 1년 좀 전에 지역을 내려오셔가지고, 근데 내려오셔서 공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3, 4개월 전에 끝까지 소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표는 아니지만 휴지에서 이렇게 처음에 내정이 됐을 때 공천 받았을 때 3, 4개월이 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자진 반납했다 소리도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러신 건지 남들은 일부러라도 이렇게 다리 얹어놓고 계속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잘하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제가 명함을 받았을 때 국회의원 민병주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은 그때는 당연히 이제 비례대표신 상황이고 그래서 아직 유권자들이라든가 지역 구민들하고 접촉을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 싶었는데 한 1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제 핸드폰 번호 넣으셨는지 예, 물론 귀찮고 민원상 악성도 많이 오고 있지만 그런 것도 다 귀를 열고 드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때는 당장 얼마 시간이 안 됐던 상황이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역 구민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테고, 네, 그런 상황에서 좀 그게 살짝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행인 게 어쨌든 다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삼선 관록을 갖고 있는 우리 이상민 법사위원장님, 유성의 이제 터줏대감이라고 일단 표현을 하죠. 삼선이라는 긴 시간을 지키셨고. 그런 와중에서 여성이라는 몸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내려왔을 때 그 무게감이 상당했었습니다. 과연 같은 국회의원이지만 유성에서 그 무게감이 굉장히 차이가 났었는데 저기 한 1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정치부 기자로서 봤을 때 좋은 일 하셨다고 보도자료나 이렇게 내용이 오시면은 곧바로 또 이상민 위원장님 법사위원장님도 본인의 또 잘하신 거를 또 금방 또 이렇게 나눠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경쟁 상대 충분한 무게감 차이를 느끼고 좀 긴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봤을 때 한 1년 조금 넘은 상황에서 진짜 지역 많이 누비시고 고생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레벨업이 좀 되신 걸로 좀 판단은 됩니다. 앞으로 이제 총선 남으려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구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안 되면 저희들은 바보 소리 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유성구에는 하나가 더 늘어나야 되고 아까 이제 빅매치 자꾸 말씀하시는데 궁금합니다. 근데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일단 배지를 달고 또 움직이셔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건 대놓고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저기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어차피 유성이 대표적인 게 이제 대덕
그 연구단지 아닙니까? 연구단지 실상이 참 그 어떻게 보면 장밋빛으로도 보이기도 하지만 요즘 들어서 그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은 느낌이 자꾸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연구 단지이기 때문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주축이 돼야 되고 그 지원 업무라든가 관리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진이 돼가지고 더 연구를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인원은 줄지는 않는 상태에서 연구 인원이 많이 줄고 있어요. 예, 많이 줄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국가 출연연, 국가 출연연에서 물론 대우라든가 이제까지 내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고민한 그 결과도 이제 나오고 해야 될 상황인데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직이 되고 특히 이제 교수님으로들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만한 노하우는 다 갖고 계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대부분 또 그 이직을 하는 상황에서 교수로도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면은 그게 더 가속화가 될 상황이 된다. 예, 지금 아니 지금 가만 보면 예. 질문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걸 대안을 소신 발언하는 아닙니다. 그 대안을 좀 네. 갖고 계신 거를 좀 아, 여쭤보고 예. 싶어서 그래요. 저보다 더 많이 네. 하시고 깊이 하실 테니까. 그래서 그 빠져나가는 인력 고추장이 밥보다 더 많은 상황이 될 게 눈에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분들이 좀 계속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신 거나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예, 그걸 좀 한번 이 정치부 기자가 아니라 과학 전문 기자. 아이고 아닙니다. 예, 질문을 두 가지 해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 휴대전화 번호를 명함에 넣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아직 넣지는 않고요. 직접 써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기쁜 그게 드시네.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이고, 예. 직접 써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에 이제 대덕 연구단지가 맞습니다. 생긴 지 42년 됐고요. 또 대덕 특구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의 대덕 특구가 성공적으로 된 그러한 모델이 타 지역의 대덕 특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덕에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 대덕에서 잘 된 모델들이 타 지역으로 가는 예산적으로나 어떤 그 부분이 크게 들어오는 게 없이 그 정체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그게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직을 이제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출연연이 IMF 이전까지는 책임연구원 정년이 65세였습니다. 그러다가 IMF 때 교수, 교사, 연구원을 다 똑같이 정년 65세를 줄이기로 했는데 교수는 그대로 남았고요. 65세. 그리고 교사는 61세로 줄었다가 63세로 늘었습니다. 근데 출연료는 61세로 줄은 당시에 그 정년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고용 그 노동법에서 그 58세 공기업들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2년 늘리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제도를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서 그대로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 공공기관인 출연연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임금 피크제를 출연연에서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부당성을 정부에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당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출연연의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해결시키려면은 초선 갖고는 안 되겠네요. 최소한 재선은 해야 좀 이게 말빨이 먹힐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김학일 우리 이사님 예. 질문 하나 해주세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저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요. 저는 뭐 다른 분들이 다 이것저것 물어봤으니까 제가 또 따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전은 세계적인 과학도시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전이 과학도시인데 또 이제 73년도에 우리 그 연구단지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40년 지나왔는데 또다시 이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이게 지금 이제 저희 지역에 국책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그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미 5조짜리 사업에 8천억짜리 저 포항 쪽에는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첫 삽도 뜨지도 못한 그런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뭔지, 또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민 의원님을 직접 하시고 계시고, 또 대전에는 국회의장도 있었고 부의장도 또 계셨었고, 또 뭐 법사위원장 하셨던 이런 분도 계셨고, 이거 대전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넘는 그런 이 사업이거든요. 추진하는 관계에서 재정적인 것이나 그런 정책적인 것이나 모든 게 다 국가가 관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대전의 정치인들이나 이 충청도의 우리 이 나라의 이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좀 적극적이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은 시민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무능하지 않나 하는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역대 대전에 이렇게 정치적 파워를 갖고 있었던 그런 저희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못하는 이유, 그거 하나 묻고 싶고요. 또 지금 아까 또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대전하고 과학특구하고 이 따로국밥이다. 이런데 이런 따로국밥이 아닐 수 있게 하나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뭐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이제 아시다시피 MB 정부 때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MB 정부 때 시작은 됐지만 추진이 계속되지 않고 진행이 이제 중단되다시피 되어 있던 부분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그러니까 2013년에 제가 국회에 들어간 지 1년, 이제 2년 차 됐을 때 예결위 위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특히 가속기를 짓기 위해서는 밖에서 설계하고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빨리 땅을 사서 거기에 장착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이제 국회에 가면서부터 그 주장을 정부하고 당의 지도부에다가 얘기를 해서요. 제가 2년차 예결위 위원을 하면서 부지 매입비만 1,000억을 처음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그 과학 비즈니스 벨트 예산으로 2,149억 정도가 대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지금도 과학 비즈니스 벨트 관련된 예산은 계속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거나 추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땅값도 들어가 있고 부지 매입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거 하면서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사이언스 컴플렉스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이언스 컴플렉스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죠. 미래부, 대전시, 뭐 또 연구단지의 그 IBS 기초과학연구원 하고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그 특허청에 특허정보원이 들어오는 그런 내용도 제가 특허청의 청장님 만나 뵙고 상의를 하면서 이 협의가 이제 급진전돼서 사이언스 컴플렉스도 일단락돼서 예, 추진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이게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된다가 아니라 한때 계속 그 다른 쪽에서 뭐 그 원안 고수하면서 그 진행을 안 되도록 하는 쪽도 있었지만, 시민단체 중에서 실제적으로는 빨리 땅을 사서 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그 연구 개발이 돼서 대전의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성공할 수 있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늦어진 거를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전하고 대덕특구가 따로 국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유성 지역을 맡으면서 쭉 지역을 돌면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그리고 이제 연구단지, 학교 등등을 다 돌면서 좀 소통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덕특구가 생긴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대덕특구법이라는 게 처음에 그러니까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지방자치와 이제 그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법으로 되어 있다 보니 10년이 지난 대덕특구를 지원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래부에다 얘기를 해서요. 이 부분을 타 지역에 특구가 생기는 데는 이제 이 지금 현재 있는 대덕특구의 장점, 그 벤치마킹이 그대로 점수가 되면 되는데 대덕특구는 그럼 뭐냐,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지금 그 준비를 미래부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할 때 대전시도 참여를 시키고요. 지역에 계신 분들도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향후 10년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 중견기업들이 대덕특구는 굉장히 인프라가 좋잖아요. 과학기술과 관련된 인프라 출연연도 있고 카이스트, 충남대, 한밭대 등 국립대학들, 이공계 관련된 국립대학들도 있어서 그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중소 중견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전시가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약간 좀 소극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더 상생할 수 있도록 끌어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저기 패널들께서 방송 분량 때문에 질문을 좀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좀 짧게 좀 해주시고. 네, 우리 의장님 질문하세요. 네. 국회의원 민병주 하면 과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 크게 신문 나온 것 중에서 시민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사고 말씀드린 게 중소원자로 스마트 시스템 개발자로서 이거를 중동에 이렇게 뭐 수출을 하고 동남아에 수출을 한다는데 요것이 그 시스템이 어떤 건지 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십사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원자로라고 합니다. 중소형 원자로. 예, 중소형 원자로고 이거를 이제 스마트 원자로라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원자로인데요. 이 시스템을 제가 직접 개발했다기보다도 이 시스템이 개발하는 굉장히 오랫동안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실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상용료를 지어야지만 외국에다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과기 쪽과 산업 쪽의 그 정부 간의 그 협력이 잘 되지 않아서 중단될 위기에 있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차 국회의원 할 때 예결위위원 할 때 요거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서 죽어가던 원자로를 다시 살려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그 우리나라가 외국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수출할 수 있는 중동, 아프리카, 또 개도국 이런 데 수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원자로.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는 겁니까, 대략? 제가 지금 뭐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다라고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원자력 연구원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이 수출이 이제 대형 원자로 하나를 수출을 하면 하나에 2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중소형 원자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고 1조 미만입니다. 한 7천억 정도 되는. 근데 여러 군데를 팔기 때문에 많이 그래서 벌잖아요. 이 7천억 정도 되지만 이거를
상당히 여러 군데 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형 원자로는 어느 정도 국가의 경제 규모가 되는 곳이 아니면 저희가 팔기가 쉽지 않은데, 소형 원자로는 경제 규모가 적은 곳에서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선치영 부국장님 마지막 질문해 주시죠. 예. 그 정치는 서비스업 아닙니까? 네. 국민들한테 즐거움도 줘야 되고 비전도 제시를 해줘야 되고 또 가끔은 짜증나는 일도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재미난 일을 또 많이 벌이기도 합니다. 그 분구가 되든 분구가 안 되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1년 동안 괄목성대한 성장을 하셨는데 빅매치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나가실 때 친필로 꼭 쓰신 그 핸드폰 번호 들어가는 영화를 드리겠습니다. 예, 1년 만에 한번 받아보도록 뵙겠습니다. 예,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예. 자, 그다음 우리 이사님. 예, 저는 지금 유성이 저는 참 좋은 도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성에 지금 유성이 비전이 있다면 한두 가지라도 그 비전하고 나는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유성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은 뭐 과학 연구단지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91년에 유성에 왔을 때는 유성 온천이 더 유명해요. 온천이 유명하죠? 온천이 맞죠?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그 유명했던 온천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학과 온천 이런 문화가 역사가 어우러지는 그런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경선을 치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당 위원장을 지내고 있더라도 그 시절에 예비후보 등록할 때 경선을 치르는데, 그 경선의 방식이 지금 오픈 프라이머로 한다고 그랬지만은 지금 현재 오픈 프라이머가 아니라 당내 50%의 여론조사와 50%의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동안 그 유성구를 계속 지배해왔던 진동규 구청장이 있습니다. 진동규 구청장과 또 진동규 구청장은 구청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 틀림없이 또 국회의원 나온다고 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분과의 경쟁력에서 국회의원 후보 경쟁을 할 때 어떤 당원의 수, 또 내기는 전체적인 여론의 수, 이런 걸 갖다가 어떤 시기로 해나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진성당원이라서 2,000원씩을 지금 내서 전화비에 포함해서 내는 사람만이 투표권을 주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민병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경선이 어떤 방식으로 몇 프로씩 갈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때 이제 가봐야 또 그 퍼센트의 비율이 조정이 될 수 있는 거지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당협위원장을 뽑을 때 경선은 책임당원 50%, 일반인 5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책임당원을 최대한 많이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노력을 하실 거고, 그거보다 더 또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은 또 제가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지역의 어려운 일, 아픈 일, 이런 일들을 제가 열심히 해결하면서 또 주민들께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알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예. 그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네. 어찌됐든 지금 뭐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나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우리 과학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이 과학 비즈니스벨트가 지금 뭐 천천히 뭐 이렇게 되고는 있다고 하는데, 뭐 이 정부 끝날 때까지 다 될지는 모르겠고 안 될 것 같고 분명히.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뭐 대전만의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진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 네.
이건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대전의 명운과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꺼져가는 우리 지금 아까 말씀했던 그런 그 여러 가지 여건 그런 것들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기 제가 이 사회자 또 돌발 질문인데요. 아까 제가 대전에 연고가 없는데 왜 왔느냐 이 초창기에 많이 얘기를 들었다고 그랬죠. 예. 다 풀렸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이해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우리 아까 유성에는 과학과 온천이 서로 어우러져 가는 그런 도시인데 과학만 돋보여서 이렇게 지금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거기에 지금 현재 이상민 국회의원이 변호사신데 이분이 지금 3선을 하고 이제 4선째 이제 도전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 전에도 과학자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국회의원 중에서. 그래서 일부 유성분들이 저한테 왜 이제야 민병주 의원 같은 과학자가 나타났나. 너무 늦었다. 굉장히 그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감사하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사실 유성구가 뭐 잘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학하시는 분들이 사실 처음에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신 것처럼 과학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지역에서 또 지역을 위해서 더 봉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유성에 지금 지역구를 갖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지금 패대기쇼 다음 주제가 이제 성북동에 골프장을 재추진한다는 그런 논란 알고 계시죠? 뭐 지역구 문제니까 골프장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저는 사실 제가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골프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이게 뭐 한쪽에서 환경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환경적으로 골프장이 안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실 거고요. 또 지역의 개발을 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서라도 개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역 경제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팽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니겠나라고 지금 뭐 구청장도 유성구청장도 반대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도시공사는 추진을 지금 뭐 하는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부분도 우리 민 의원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국회의원 민병주 새누리당 유성당협위원장의 말씀을 듣고 혹시 잘못된 부분 또 잘못 알려준 부분 아마 제대로 좀 바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계기로 우리 민병주 의원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조금이나마 이 모습을 본 모습을 좀 지켜봐 주셔서 향후 정치 인생에 좀 더 커다랗게 크게 가는 또 뻗어가는 우리 유성에서 이제는 유성에서 뼈를 묻어야 되겠죠? 예, 유성을 위해서 또 대전을 위해서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